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는 27일 강일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이 개통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일동역에서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km 거리의 하남선 구간은 지난 2015년 3월 착공한 지 6년 만에 완성됐으며 서울시는 27일 오전 5시 30분에 하남선 전 구간을 전면 개통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전망하는 요소로 물가와 세금, 집값 등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성실 근로자 올리는 5대 요인으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 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21일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이사 대책이 발표된 2월 들어 강남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실거래가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하락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액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수도권 동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진입로가 되어줄 이 하남선이요. 드디어 전 구간 개통돼서 운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하남선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하남시청역에서 강남까지는 50분, 그리고 잠실역까지는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호재인 만큼 이 하남선을 따라서 역 주변으로 시세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만나보는 여러 가지 부동산 호재들 중에 어느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더라 이런 호재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관심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이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은 팀장님과 강의 시간에 재개발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가장 큰 수익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개발 투자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재개발 진행 절차라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재개발 진행 절차를 모르시고 그냥 접근을 하셨다가 이제 큰 수익보다는 그만큼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재개발 진행 절차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점에 접근을 해야지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재개발 진행 절차 알고 이제 재개발 투자하자 이렇게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돈이 보이는 재개발 투자 어느 시점에 가장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박 투자 지역 이곳을 주목하라. 어떤 지역이 가장 이제 수익 창출이 가장 큰 수익을 줄 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개발 진행 절차 알고 투자하자. 재개발 진행 절차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하기에 앞서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과 재건축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보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이 뭔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노후 밀집 지역, 이제 기반 시설이 노후된 지역을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건축의 경우는 기반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주택 자체가 노후되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새 신축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재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제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아니면 재건축의 경우는 아파트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둘 다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거주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집주인분들 자체가 2년을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 자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지역에 나는 못 산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재개발의 경우는 2년 실거주 요건 없다. 재건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초과이익 환수제 이 재개발의 경우는 없습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재건축에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 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합원 지위 양도, 내 조합원 자체를 타인에게 이제 팔 수 있는 이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까지 그 전까지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조합원 자체를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까지 이렇게 본인의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합원 자격입니다. 조합원 자격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 그리고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재건축의 경우는 건축물과 그다음에 이제 토지까지 같이 함께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어야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조합 설립에 찬성을 한 자에 한해서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재건축은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 분명하게 알고 투자에 접근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 절차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계획 단계, 시행 단계, 그다음에 완료 단계 이렇게 재개발 사업 절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계획 단계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 구역 지정 자체가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비 사업을 펼치겠다. 이 구역을 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구역 정비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이 될 때 현재는 이제 노후도 자체가 66%, 즉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재개발이 구역이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 단계입니다. 시행 단계 보시게 되면은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제 조합원 동의 자체를 50% 이상이 받아야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가장 힘든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힘드냐? 동의 자체를 75% 이상 받아야지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리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처분 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단계가 바로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이제 매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제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실입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료 단계를 걸치게 되면 재개발 사업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그 진행 절차에 맞춰서 어떤 시점에 투자의 계획을 세워야 되냐,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해야지 본인의 수익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비구역 지정,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되고 사업 시행 인가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이 착공하고 이제 준공 자체는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해야지 본인이 수익금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역 지정 단계를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도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자체에 맞춰서 뭐 몇천만 원이 됐든 1억, 2억이 됐든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투자금 자체가 1, 2억밖에 없는데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의 방향 세우실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구역 지정 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 수익이 가장 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가장 오랜 시간 자체가 소요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조합원 동의서 자체를 75%를 받아야지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시기 자체가 오래 걸리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월 300에서 400만 원의 월 수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동의서 사인해달라 그러면 해줄까요? 당장 이제 내 수익 자체가 끊어지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동의서에 사인 안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아니면 교회가 있는 지역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 설립 인가 자체 나기가 가장 힘든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그러면 재개발 투자 자체에서 가장 안전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가 자체가 이제 가장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됐다. 그러면 재개발 투자 가장 안전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 절차가 진행이 완료가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프리미엄 자체가 1억이었던 게 2, 3억, 4억씩 올라가는 그런 프리미엄 자체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가능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후에는 바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5년 안에 재당첨 기간 자체가 금지되는 시점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관리처분 인가 계획 이유 자체가 이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 자체가 이제 타 지역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서 입주권을 받았다고 치면은 5년 안에 다시 이제 B라는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서 입주권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현금 청산이 된다는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러면 하나는 현금 청산 당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무조건 파시거나 아니면 자녀분한테 이제 증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박 투자 지역, 이것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왜 제가 투자 유망 지역으로 추천을 드리냐. 이쪽 지역은 바로 GTX A 노선 자체가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인 반면에 이쪽 지역 자체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임시이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구역 지정 자체가 조만간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 GTX A 노선이 공사를 하고 있고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격 자체, 집가 상승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가 상승폭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서울 안에서도 연신내 지역,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 자체가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앞서서 말씀드린 연신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 추진위원회까지 설립이 돼서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플러스 그다음에 집가 상승률에 따른 수익 자체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수익 창출 가장 이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시점 자체 바로 구역 지정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정지 검토 지역에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이제 재개발 투자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투자 주의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고액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 단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입 입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만큼 고액이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지만 금액 자체가 가장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프리미엄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익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 아파트에 실입주를 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 소액으로 접근하실지 고액으로 접근하실지 투자의 방향 세우셔서 이제 상황에 맞게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도 승부를 걸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수익 바로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재개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호재로 꼽히는 이 재개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공부해보고 왔습니다. 자, 공부를 해봤으니까요. 이제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의 수혜 지역 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지역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먼저 광진구입니다. 한강 따라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광진구 쪽의 자양동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우선 입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광진구 자양동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남을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근접 거리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말단지 개발 사업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 플러스 그다음에 개발 호재까지 갖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1구역, 7구역, 12구역 자체가 개발의 정비 사업의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이제 인프라 자체가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자체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플러스 집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광진구 자양동 실투금 말씀을 드리면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금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한강을 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한강을 접하고 있고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집가 상승폭은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 바로 건너편이 강남이기도 하고요. 지금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자,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토론구조의 다세주택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시세 보시죠.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연신내 역세권은 왜 이렇게 주목을 하시는지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네, 우선 이제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호선, 그다음에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 4년 후에 이제 개통이 됐을 때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실 걱정 없이 중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신전략 거점으로 세 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은평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은평구 안에서도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이제 개발이 됐을 때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 자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최고의 교통 호재 GTX A 노선 자체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A 노선 자체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남까지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노선이기 때문에 직주운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노선 바로 그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분당선과 GTX가 만났을 때 집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최고의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저축 노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자체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 GTX A노선과 맞물리면 집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진행할 때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추진위원회 자체가 재개발을 진행했을 때 조만간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 자체가 형성이 되는 시기 조만간 찾아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지만 임대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투자금 자체 회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세 말씀을 드리면 3억 4천에서 3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금액 자체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이쪽 지역 자체가 바로 GTX A 노선이 들어갑니다. 향후 3, 4년 후에
향후 3, 4년 후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자체에 투자를 하셨을 때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 GTX N호선이 맞물렸을 때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 세우셨을 때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낙후된 지역인 만큼 얼마나 개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내다보면서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무료 상담도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함전 팀장님과 만나본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되는 두 지역 가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의 간단한 특징부터 만나볼까요? 네, 그렇죠. 오늘 굉장히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이제 완연한 봄이 오고 또 이제 꽃이 굉장히 피는 날만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올해 3월달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3월 말을 향해 가면서 이제 공공재개발의 마지막 후보지들이 또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또 올해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가 되면서 또 보유세 부담이랄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서는 또 급매물성의 이런 물건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요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이 또 이제 기준일인 재산세와 뭐 종부세의 이런 보유세의 기준일인 6월 1일이 또 지나가게 된다면은 6월 1일 이후에는 또 시장에서 매물이 또 잠기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계속적인 탄력적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 공급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인 또 상승의 방향성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매물성 이런 것들을 또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은 또 5월 31일까지 잔금을 굉장히 치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곧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제가 오늘 가져나온 두 지역 굉장히 강남구 일대에서도 이런 재개발이랄지 재건축의 그러한 마지막 개발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또 상당히 실수요자들 중심으로서의 튼튼한 이런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두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는 만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강남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인데요. 3호선 대청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약 6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권에서 오늘은 일원동 쪽 가보겠습니다. 일원동 쪽은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어떤 매력 가지고 있을지 만나볼까요?
그렇죠. 이제 강남구에요. 이런동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또 대청마을이라면 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입지 중에서도 가장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또 강남구다 보니까 우리가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몰리고 그것에 무엇을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과 일자리가 많은 곳을 상당히 입지적으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 서울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강남구가 상당히 많은 95만 거의 100만 인구에 많은 걸친 그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탄탄한 일자리 수요랄지 또 임차인의 임대차 시장에 또 안정적인 그런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 또 강남구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동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지하철역은 현재 분당선과 3호선을 갖고 있는 대청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분당선과 3호선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삼성 서울병원이랄지 주변에 또 탄천의 이런 수세권이랄지 또 탄천의 수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공원들 이런 에코파크랄지 또 산이랄지 이곳에 마루공원이랄지 유수지 공원들이 상당히 이런 녹지 공간들도 제공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우측에는 이제 수소 역세권 사업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또 다양한 일자리가 들어오는 부분들 또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주변에는 이 지역 상당히 재건축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잠실동 재건축이 위치하고 있죠. 우성이랄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들이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지역도 있고 진행 중이고 좌측으로도 이제 대치동에 유명한 음마아파트 대치동 재건축이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많은 이런 재건축 단지들의 많은 변화들을 상당히 계속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지역, 그 지역 안에 그 가운데 들어있는 지역이 또 일원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위쪽으로는 우리나라 강남구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좌측으로는 이제 강남 업무벨트랄지 강남역 상권이랄지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원가들 대치와 도곡의 학원가들까지 주변에 상당히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또 일원동을 체크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 자체가 현재 1종 지역들, 2종 지역들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 안에서도 30년 이상 이런 노후된 노후화 비율이랄지 또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비율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에 앞으로 많은 이런 사업성이랄지 또 우리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공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지역이 상당히 눈에 띄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 지역 자체가 2017년도에 종상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산이 되었고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계셨을 때도 이런 계획 자체를 좀 무산을 시키는 방향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에 보궐선거가 있으면서 이것이 또 지나가게 된다면은 또 종상향을 새롭게 또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종상향이 먼저 선이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민간 사업이랄지 또 소규모의 이런 가로주택 사업이나 도심의 이런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많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강남 상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또 이 대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재 대청역을 이용하고 있겠지만 주변에 이런 수서 역세권 사업이랄지 또 수서역에 또 GTX 라인이 들어오죠. 또 위쪽으로는 삼성이랄지 또 양재랄지 이런 곳에서 또 새롭게 추가되는 GTX 라인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교통의 그런 편리성, 지하철이랄지 버스랄지 다양한 이런 광역교통망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또 도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간선도로랄지 고속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널리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도 상당히 제공해주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위쪽으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강남구를 대표하는 또 가장 큰 메머드급의 개발 소식인데 그것이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50층 규모의 3개동으로 이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옆으로는 이제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이랄지 또 탄천을 끼고서 잠실의 이런 마이스 산업단지가 새롭게 리모델링과 산업단지로서의 구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총 3개 굵직한 개발 소식들이 굉장히 생산 유발 효과랄지 또 고용 창출이랄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메머드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옆으로 이제 영동대로 개발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동대로 지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는 단계예요. 위쪽에는 뭐 코엑스랄지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 지역에 올라오게 되면서 위쪽에는 이런 랜드마크성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코엑스나 또 이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랜드마크성 건물을 그런 유지를 하고 있을 뿐더러 지하 공간에는 코엑스의 지하 상권과 이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현재 지하 상권의 새로운 이런 랜드마크가 구성이 되는 부분들 또 그곳에는 또 교통의 핵심적인 GTX랄지 KTX랄지 위례 신사선까지 거기에 뭐 공항 터미널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의 집약적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랄지 그곳에 공공과 상업시설이 또 새롭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상과 지하에 그냥 유동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수서 역세권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역이 뭐 수서 역사 주변에 상당히 이런 구역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비 자체가 뭐 1조 원 규모 총 11만 5,920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이 지역에는 또 업무 유통, 주거단지까지 이런 복합적인 기능의 방식으로 BOT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곳이 현재 3호선과 분당선 거기에 또 SRT와 또 GTX, 수서 광주 복선 전철까지 앞으로는 5개 노선으로 대형 역사가 새롭게 탄생되는 부분이 또 이 지역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강남권에는 또 역사들 그리고 또 교통의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본 계획에 의해서 개발 계획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이랄지 또 강남권에는 삼성과 수서, 양재라는 이런 GTX 역사가 새롭게 들어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위례신사선까지 우측에 동남권과 강남권 간의 연결성을 또 확보해 줄 수 있는 위례신사선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의 금액이 중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6억 4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 지역이 노후화된 저층 주거이다 보니까 전세가액은 상당히 좀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3억 5천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9천에서 3억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에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강남구의 다세대 주택인 또 일원동까지 이렇게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남구 일원동에서 투룸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일원동을 생각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지의 매력을 갖고 있는 지역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편리한 인프라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풍부한 임차 수요,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내재돼 있다 보니까 그런 임차 수요까지도 직장군의 혜택을 많이 있을 뿐더러 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없으면 안 되죠. 주변에 이런 서울에 있는 지역들 자체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내재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강남구에서 가장 큰 개발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더불어서 또 수소 역세권 사업까지 대형 업무적인 개발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미래 가치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이런 점수를 줬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강남구의 또 일원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강남권에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원동 쪽의 주택에도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교차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북 쪽에서 참 많이 보시는 도봉구 쪽입니다. 자, 창동역 일대 저희가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만나볼까요? 그래요. 창동역 일대 노동왕이죠. 노동왕 지역들의 특징이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런 외곽 지역들이 또 실수요자들이 서울의 이런 도심권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의 이런 외곽 지역들, 노도광 지역들에 상당히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당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만큼 이 지역이 앞으로 상당히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지역이긴 한데
앞으로 이 2030 플랜에 의해서 또 많은 일자리 중심의 개발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뭐 23년부터 뭐 25년, 26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개발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보실 텐데 예전에는 도봉구 자체가 또 중하위권, 뭐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런 가격 상승률 자체가 우리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 도봉구 자체가 이제는 중상위권의 상상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런 매수세랄지 또 수요층의 집단으로 인해서 또 매수세 이런 가격 상승률을 또 돋보이게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21년도에 이런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뭐 노도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봉구가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이런 집중들 그리고 또 수요층의 집결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고 임대차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이런 지가랄지 또 지가의 향후 꾸준한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그동안 상당히 이 지역들이 저평가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모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이제 올해 더불어서 또 내년까지도 지속적인 이런 공동지가의 상승까지도 계속적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창동역이죠. 창동 지역이기 때문에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현재 뭐 1호선과 4호선 현재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지만 또 4호선을 이용한다면은 뭐 CBD 업무 지역 간의 연결성이랄지 또 1호선과 이용해서 아래쪽의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원활하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또 바로 옆에 이제 7호선을 이용한다면은 노원역의 7호선을 이용한다면은 아래쪽 강남권 간의 연결성도 뭐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히 어느 지역이든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주변으로서의 굉장히 뭐 역세권이랄지 그리고 또 주변에 대형 할인마트나 뭐 영화관, 백화점 이런 것들은 학군까지도 너무 우수하게 입지해 있다 보니까 거주하고 우리가 주거하시는데 상당한 그런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러한 지역들의 특징은 또 중대형 평수들이 상당히 잘 임차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변에 이제 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 빗금친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시 2030 플랜에 의해서 이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이제 이곳에 개발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역 안에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뛰어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2030 플랜이죠. 그 기본 계획에 있어서 이 지역 자체가 창동 3개 7광역 중심 지역의 한 곳으로 기본 계획에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 기본 계획에 의해서 또 현재 진행형이죠. 개발을 상당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300여 개의 기업이랄게요. 1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수도권 동북부를 포함하는 신경제 중심지로서 조성을 한다는 것들이고 아까 그 빗금친 부분에 있어서 서울 아레나랄지 또 로봇과학관이나 또 창동 아우론의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랄지 또 복합 환승센터 이것의 또 역사까지도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아레나 타운이 계속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아레나 공연장이죠. 이 지역이 또 음악과 또 문화 이런 사업에 또 그런 지역으로서의 그런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러한 개발이 이것은 23년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총 2만여 석 규모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큰 공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뭐 K-팝이랄지 또 외국인들의 이런 내한 공연들이 이곳에서 앞으로 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상권들도 같이 시너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주변에 관광객들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몰려온다면은 이런 경제 창출 효과랄지 주변에 이런 거주인들에게도 상당한 만족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이 또 이 지역에서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이제 문학과 산업단지 이것이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49층 규모의 높은 빌딩 건물로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렇게 상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성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을 굉장히 유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오냐? 결국엔 또 일자리겠죠. 300여 개의 문화기업이 입주하고 2,500명의 이런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이 지역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옆으로는 이제 창동 차량기지가 있는데 창동 차량기지와 이제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에 또 많은 넓은 부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일 부지가 창동 이런 차량기지가 또 이전을 하면서 이 부지에 어떤 것이 새롭게 들어오느냐, 또 의료, 또 바이오 이러한 의료 시설과 바이오 산업의 이런 혁신 거점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많은 그런 의료 서비스랄지 양질의 이런 일자리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지 개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곳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된다라는 것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올해 이제 GTX C노선이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C노선 상당히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들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GTX C노선이 또 창동역이 들어오게 되죠. 서울에 있는 노도강 지역들에서도 유일하게 창동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만큼 앞서 보신 일자리들이 이 지역 안에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적인 요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GTX C노선의 착공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역에서 올라오고 있는 KTX 역사가 이런 KTX의 연장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창동역으로는 또 KTX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KTX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GTX, KTX 1호선과 4호선 이렇게 쿼드러플 역사로 변모하는 대형 역사권으로 변모를 한다는 것을 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측으로는 이제 동부가선도로의 지하 사업이 기다리고 있죠. 서울시 안에서도 이러한 지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부간선도로랄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러한 지역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들 결국에는 지상에 서울시 안에는 이렇게 지상 공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지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활용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이런 도로의 소음이랄지 매연이랄지 또 교통의 체증의 이런 완화 소식도 같이 갖고 올 수 있으면서 토지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자체가 하계 IC에서 이제 삼성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빠른 이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겠죠.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고 굉장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위쪽으로는 또 이 수변공원 자체도 상당히 잘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변공원의 확장이랄지 교통의 이런 편리성이 이 주변의 주거 이런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로 보여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일단 가격이겠죠. 가격 자체가 현재 3룸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평수로는 한 24평형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가격 자체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대금액 자체가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에게는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의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동의 상당히 미래 가치가 상당히 남다르죠.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 지역에 또 서울세공 2030, 서울 2030 플랜의 기본 계획으로 인해서 개발의 계획이 굉장히 진행이 잘 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중에 한 곳인 또 창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인프라 시설은 앞서 보였다시피 교통망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학군과 쇼핑이랄지 병원까지 계속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시설이 향후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발 호재 자체도 앞으로 많은 일자리 중심으로서의 또 일자리 중심의 개발이랄지 교통의 개발까지 이렇게 3박자가 잘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또 창동의 도봉구 창동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도강 가운데 유일하게 GTX 노선이 지나가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보는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네, 시간 채워진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아래 전화 문자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4153-2668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풍성한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